이번에 퇴사할 때 실수령액을 보니 매달 6만 위안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1억 2천 정도로 퇴사한 것 같아요.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봉 1억 2천으로 마무리하시고 네, 20배가 올랐죠. 20배가 오른 네. 그 시점에서 넘어오시게 됐네요. 좀 유명한 영화배우 한다? 그러면 저 써주세요. 저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제 포트폴리오에 넣은 거죠. 나는 보그 거기서 스타일링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 직장은 패션 디자이너로 P5로 입사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두 번째 직장을 구하는데 넌 나 같은 사람은 구할 수 없을걸? 이런 마인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따블 그때부터 갔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원래는 패션 그룹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IT 대기업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 패션 쪽을 굉장히 중점으로 해서 비주얼을 만드는 사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이제 취업 시작하셨을 때랑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혹시 뭐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첫 직장은 연봉 600이었어요. 이번에 퇴사할 때 실수령액을 보니 매달 6만 위안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1억 2천 정도로 퇴사한 것 같아요.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봉 1억 2천으로 마무리하시고 네, 20배가 올랐죠. 20배가 오른 네. 그 시점에서 넘어오시게 됐네요. 네, 맞아요.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있었던 이유? 어떤 노하우나 좀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좀. 그 당시에 사실 외국인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많았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느냐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첫 직장에서 뭐 브랜드 같은 경우도 명품들은 뭐 지방시, 뭐 잡지 회사도 뭐 보그, 뭐 같이 작업한 영화 배우들 뭐 이렇게 많이 같이 일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직장을 찾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제 포트폴리오에 넣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프리랜서로도 했었거든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너 오늘 쉬어라. 그러면 저는 프리랜서로 무페이로 나가는 거예요. 좀 유명한 영화배우 한다? 그러면 저 써주세요. 저 페이 없어요. 저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밤새서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하고 그걸 다 제 포트폴리오에 넣은 거죠. 이번에 보그지에서 화보를 찍는데 거기서 서브 스타일리스트였어. 보그에서 일했다? 그렇죠. 요거 한 줄. 나는 보그 거기서 스타일링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우리 회사 오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 직장은 패션 디자이너로 P5로 입사했어요. P5라는 건 좀 어떤 걸까요? 이제 뭐 P5, P6, P9까지 있어요. P9 같은 경우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게. 그래서 P5 같은 경우도 그래서 수석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120군데 정도 면접을 봤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두 번째 직장을 구하는데 넌 나 같은 사람은 구할 수 없을걸? 이런 마인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나의 오너가 아니고 나는 너랑 동등한 포지션으로 가겠다라는 걸 어필했는데 많이 까였어요. 한 회사에서 안 까인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진출할 생각이 있는 브랜드인데 그럼 우리 회사 와서 한번 일해봐라. 근데 연봉은 협상을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가서 이거 잘 협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한 15,000위안 정도 받고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다가 250 정도 받고 간 거예요. 5배? 네, 5배 정도 인상돼서 간 거죠. 네. 와. 지금은 내가 작은 디자이너지만 앞으로 너네들한테 진짜 큰 그림을 그려줄게 라고 계속 어필을 한 거니까 계속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입사를 해서 근데 그 회사가 뉴욕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였죠. 이제 뉴욕도 갔다가 베이징에도 있다가 그렇게 해서 제 연봉을 많이 올렸던 것 같고 거기서 했던 걸 가지고 그 다음 직장 또 간 거죠. 와. 내가 중국 런칭을 시킨 사람이야. 그렇게 제가 따블 그때부터 갔던 것 같아요. 따블 돼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연봉 1억까지 찍으시고. 네, 맞아요. 넘어오신 거고.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는 중국이 아니셨다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노선을 변경하시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국제학교를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패션 쪽으로는 미국이다. 내가 그럼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나는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2006년 이럴 때예요.
그러면 중국은 뭐냐? 세계 공장이다 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미국으로 가는데 그럼 오히려 내가 지금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중국에서 끝을 내는 게 나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더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중국에 가게 됐고, 패션 쪽으로 제가 하려고 했으니까 생산 쪽에도 굉장히 제가 익숙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언어. 중국에 대한 이해도. 왜냐면 생산하는 곳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그쪽하고도 컨택하는 게 그렇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언젠가 미국에서 내가 사업을 하긴 하겠지만 중국어를 아예 마스터해서 중국 통이 된 패션 디자이너로 세계 무대로 살겠다, 이 생각으로 중국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책에서 보면은 소통의 좀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뭐 어떤 소통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통 말 그대로 이제 말을 많이 해란데요. 중국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 의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이 프로젝트 하나의 기획안을 받았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지 제일 좋을지를 보거든요. 그럼 그걸로 회사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업무를 나한테 먼저 줘. 먼저 제시. 미리 제안하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사고네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기다리죠. 회사에서 나한테 이런 업무를 주겠지?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능률이 오르고 성과도 생기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하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예를 들면 좀 진심으로 대할 것? 한국 사람들이 보통 중국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되게. 조금 더 친절하게. 약간 내가 아닌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는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오래 못 하더라고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내가 아닌 모습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더군다나 해외에서 더 힘든 상황에서 내가 아닌 모습으로 하면은 지속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룹 안에서 인정받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지속할 수 없으니까. 지속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률이 안 오르고 성과가 없고 제 사람이 없겠죠. 왜냐면 내가 아닌 상태에서 사람들 계속 대하다 보면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면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지 못하고, 그쪽 때문에 제가 이제 소통, 누굴 만나도 진실할 것, 그런 부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또 중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에서 좀 잠재력을 좀 느끼셨다고 했는데, 잠재력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중국 사회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수직 사회는 아니에요. 능력주의가 굉장히 많아서, 왜냐면 중국이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해외로 개방된 지가. 그래서 중국 사회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좀 열려있다고 할까? 이제 오픈된 지 얼마 안 된 시장이니 앞으로의 성장도 어마어마할 거고, 초보티만 벗게 된다면 난 중국에서 무궁무진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나요? 네. 제가 중국에 갔을 시기만 해도 한국인이라고 하니 그 당시에 또 한류도 유행이었고, 왠지 한국이라고 하면 약간 세련됐어. 한국 사람들이 하면 왠지 우리랑 다를 것 같아. 지금도 사실은 아직까지 한류의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한류의 영향도 제 생각에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썼는데, 중국의 문화도 언젠가는 패셔너블하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는 것만 봐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류 열풍이 있고 BTS도 유행이고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10년 안에는 이제 중국도 자기들만의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가 있지 않을까. 중국어펑이라고 중국의 스타일을 사랑하자, 약간 그런 문화가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풍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국 뜻으로. 해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중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자기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인컴과 이제 중국 패션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확실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패션뿐만 아니라 IT, 문화 강국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에게 기회인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좀 가까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강하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많이 배척을 돼서 한국이 더 많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한테도. 호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일본에 비해서는 좋다.
이제 세련되고 선진이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심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